저는 하루에 13시간씩 침대에 그냥 누워 있었어요. 게으른 거였냐고요? 아니요. 그때 제가 게으른 줄 알았는데 지금 시간이 다 지나고 보니까 게으른 게 아니라 좋아하는 일도 잘하는 일도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삶의 의미가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그렇게 숨만 쉬면서 살아가는 게 최선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방구석에만 박혀있던 제가 어떻게 세계 회사의 대표가 되었을까요? 똑똑해서였을까요? 아니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 성실해서였을까요? 아니죠. 정말 방구석에만 가만히 누워서 게임하고 밥 먹고 어른들이 보면 속 터지는 그런 20대를 저는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방구석에만 있던 저와 세상에 나와서 사람을 만나고 일을 만들어내는 지금의 저는 뭐가 달라진 걸까요? 여러분, 침대가 세상에서 얼마나 편하고 안전하고 따뜻한지 아시나요? 저는 성장하면서 별로 그렇게 잘하는 일도 좋아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사촌 형들은 그림을 그릴 줄 아는 형은 미술학원을 다니면서 미대를 가고, 피아노를 어렸을 때부터 쳤던 형은 음대를 가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피아노를 연주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면 저는 운동은 좋아했지만 아버지가 늘 너는 그렇게 운동에 재능이 있는 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내가 잘하는 일이 아닌 것 같고, 제가 좋아할 만한 어른들의 일을 생각해봤지만 늘 밤늦은 시간까지 일하다 오는 공대생이었던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나는 공대는 절대 내 적성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어머니를 봤을 땐 재미있을 것 같아서 흥미가 생기긴 했지만, 그거 역시 제가 뭔가를 잘하는 게 없는데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다 보니 가르치는 것 역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나라는 세계의 생각 속에 잠식되어 버렸습니다. 잘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없던 10대가 어디를 가야 소속감을 느끼고 환영받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가는 곳마다 나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와는 뭔가 그들은 다르다라는 그런 소외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침대는 완전히 안전하고 언제나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런 공간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침대에서만 벗어나지 않으면 저는 자존감이 무너질 일도, 머릿속에서 소외감을 느낄 일도 없었고요. 그만큼 침대는 내 마음을 지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완전히 통제된 나만의 공간에서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문득 어느 날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날 것 같다라는 두려움, 좋아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없이 무기력하게 한숨에 입바람에 꺼져버릴 것 같은, 촛불 같은 나의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래서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두꺼운 롱패딩에 후드를 뒤집어 쓰고 무작정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는 걸을 수 있으니까 그냥 걸었어요. 하염없이 발이 닿는 대로. 특별히 갈 곳이 없었기에 무작정 더 이상 걷고 싶지 않은 순간까지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순간 울컥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줄줄 흐르는 눈물과 함께 그냥 계속 걸었어요. 그냥 나는 걸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울면서 한참을 걷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나의 완벽하고 안전한 울타리였던 공간이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에 버려져 있던 휴지 조각, 책상에 대충 먹고 놓아둔 과자 봉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깔끔해진 책상을 보니까 앉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책상에 앉으니
종이를 꺼내고 펜으로 뭔가를 쓰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적었습니다. 나는 달라지고 싶다. 그리고 또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막연히 동경하던 복싱 선수가 되었고 해외 피트니스 브랜드를 운영하고 지금은 사람들에게 아주 작은 실천의 힘과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운동에 재능이 없다. 가르치는 일을 못한다. 그저 세상이 제게 씌운 프레임일 뿐이었습니다. 나의 재능, 나의 한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위축시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 스스로가 나에 대한 작은 믿음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절대 알 수 없어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꾸준히 해보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거창한 그런 거 말고 예를 들어 나는 이런 게임이 재미있더라. 그럼 블로그로 그 게임이 왜 재미있는지 사람들에게 추천해주세요. 나는 인형 뽑기가 좋다. 그럼 인형 뽑기를 하는 여러분만의 스킬을 찍어 어떻게 하면 인형을 잘 뽑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런데 나는 지금 그런 것도 할 용기가 없다. 그러면 나가서 그냥 무작정 걸어보세요. 여러분, 빛이 하나도 없는 어두운 동굴 속에서 출구를 찾는 방법은 그저 아주 작은 한 걸음씩을 움직이며 바늘구멍같이 하찮게 작은 불빛을 발견할 때까지 이곳저곳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러다 작은 불빛을 보게 되면 출구는 금방이겠죠. 저는 동굴 속에서 굉장히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두운 동굴이 무서워 가만히 있었던 시간들. 그런데 정말 걷기라는 아주 작은 실천이 계기가 되어서 동굴을 빠져나왔을 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동굴이 정말 하찮게 작았다는 걸 알았을 땐 이런 작은 동굴이 무서워 그렇게 벌벌 떨었던 나를 생각하면서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도 결국 한 발자국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동굴을 벗어날 한 걸음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그 한 걸음을 떼길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 날을 기대하며 모험왕 허클핀이었습니다.